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부산과 김해, 낙동강 벨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P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이 부산 북부와 김해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다. 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는 조혜진이 출마해 있고 부산 북구에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서병수와 전재수 맞붙어 있는데 부산 북구 갑입니다. 서병수가 전재수에게 4, 5% 정도 지는 것으로 추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재수가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또 중요한 김태호와 김두관이 붙고 있는 양산입니다. 양산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김태호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김해입니다. 김해는 지역구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지금 양산은 문재인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과 문재인의 관계와 김해에서 이 노무현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 무게감이. 오래전부터 김해는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험지만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류를 한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모두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민생을 좀 살피는 이런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여당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야당을 공격하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전도 제시를 하고 이 공약 제시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뇨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남 쪽, 이 수도권에서 이뇨한의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빨리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이 사과 가격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사과 하나에 4,000원, 5,000원까지 한다. 사과 값이 오르니까 다른 과일 값도 오른다. 정부에서 계속 이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트라든지 재래시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과 가격이 금값이다. 사과 하나에 지금 5,000원을 한다. 좋은 것은. 이래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물가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의 그 돈 풀기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특히 선거철입니다. 이게 여당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구포시장도 가고 김해에서도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물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부의 지원 이외에는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사과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게 지금 정부 지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대로 이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여당으로서는 이게 부담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워낙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대응이 좀 늦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빨리 스피드 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 여권으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공동선대위도 꾸려지고 이뇨한도 빨리 임명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임명을 해서 이렇게 공동선대위로 가져가는 것, 공약 발표도 이제 곧 해야 하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물가는 잡아야 합니다. 물가를 정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권으로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걸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예민합니다. 3자 대결, 이번 총선이 3자 대결이다. 현재까지 60곳 정도가 3자 대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서 120곳까지 이 3자 대결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크게 존재감이 없는 이런 후보들은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이 3자 대결이 100곳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3자 대결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크게 관심거리입니다. 저 이재명의 공천은 정말 사천이고, 이재명과 그 김용,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에 관여한 그 변호사들 5명을 모두 공천을 주었다. 그 공천을 주기 위해서 이미 이재명의 특보로 임명을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정말 대장동 방탄이냐, 또 이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형식이 아니냐, 이 대장동 변호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공천을 주는 이런 정치적 거래가 있는 것이다. 그건 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3자 대결 구도, 정치 1번지라고 흔히 부릅니다. 종로입니다. 어제 JTBC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종로가 3자 대결로 굳어져 있습니다. 최재형, 민주당으로는 곽상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금태섭, 이렇게 3명인데 지난 11일에서 12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최재형이 33%, 곽상은이 39%, 6%포인트 차이입니다. 금태섭 4%였습니다. 이게 3자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도 막판으로 가게 되면 사표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유권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좀 쏠리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적 위성정당도, 조국당도 지금은 저렇게 기세를 올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쪽으로 이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6%포인트 차이면 이 3자 구도에서 최재형이 해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로에서. 그 다음 또 관심을 끄는 게 영등포 을입니다. 이 3자 대결 구도입니다. 박용찬,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지금 김민석이 현역 의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경민 전 의원도 출마를 한다. 거의 출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자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여론조사를 지난달에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보면 지난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용찬이 39.9, 김민석이 35.4, 신경민이 10.3입니다. 이 신경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이제 박용찬이 이기는, 김민석을 이기는,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영등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영등포, 동작 이쪽으로는 민주당 강세입니다. 3자 대결 구도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박용찬이 앞서고 있다. 이것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등포 또 갑입니다. 김영주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죠. 여기에 이준석 쪽에서 허은하 전 의원이 출마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최현일이 출마를 한다. 여기에도 김영주가 현재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 지역도 많습니다. 이준석이 출마를 한 화성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의 한정민, 민주당에서는 공영훈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준석의 인지도 때문에 이준석이 조금 앞서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곧 민주당, 국민의힘이 따라잡힐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3자 대결 구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욱, 유경준, 전용기, 인천 부평을입니다. 이게 계양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현웅인데 홍영표, 민주당의 홍영표가 출마를 합니다. 탈당을 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박선원 이렇게 3자 대결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원희룡과 이재명이 맞대결을 펼치는 계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동작갑입니다. 이 동작을은 나경원이 버티고 있으니까 동작갑에 전병헌 전 의원입니다. 이 탈당을 했죠. 민주당에서 3,000명 정도 자기 지지자를 이끌고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자 대결 구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진영,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전병헌 전 의원, 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이제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3자 대결 구도가 되면 동작갑도 해볼만 하다. 또 나경원의 지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3자 대결 구도로 굳어진 곳이 굉장히 많다. 이번 총선은 이 3자 대결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한동훈이 이 전국 선거를 이끌고 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가 나서고 인유한까지 빨리 이 위성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시켜서 이 수도권 선거에 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분위기를 여기서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약입니다.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고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가를 비롯해서 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좀 더 스피드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총선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공약 대기를 통해서 또 이 총선 분위기를 바꾸고 28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전체 분위기가 한번 출렁이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총선은 뭐 하루가 1년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빨리빨리 분위기가 바뀌고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스피드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부산 김해를 방문을 해서 시장을 찾습니다. 물가입니다. 좀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고 또 물가에 대해서 정말 여당이 여권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